하면은 어떤 그거에 걸리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설명을 해줄 때 딱 가지 끝에 난 풀만 쫙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근원적인 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토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토에 대해서 누가 뭐 이렇게 설명을 막 해줘야 근원적인 원리를 알고 그래 하는데 설명을 안 해주고 전부 가지에서 이걸 만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책을 보면. 그래서 원리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중간중간 했어요, 사실은. 그걸 이제 어떻게 응용해서 쓰느냐, 이걸 이제 사실 못해서 그런데, 10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일주예요, 기일주. 기는 원래 뿌리가 없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거 설명하려면 좀 긴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떤 근원적인 논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지구의 지축이 기울어진 것 때문에 기일주가 발생을 하거든요. 원래 수업은 이거 아닌데. 또 샌다. 여기서 우리가 그 태양의 열이 4, 5미를 거치면서, 그죠? 이게 할 때, 화기가 이 4, 5미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풀이가 되느냐면은 많은 열량이 실제적으로 지구에 뿌려진단 말이죠. 열량이 많이 뿌려지니까 이 미토가 실제적으로 화기를 다 수렴을 못해요. 지가 수렴을 싹 다 해야 다음에 신금한테 화기를 뿌리고 거두고 신금한테 가을을 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지구에 천구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렇게 천구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름에 수증기가 확 떠오르잖아요, 그죠? 팍 떠오르면 그것이 일종의 우리가 맨 늦여름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생기느냐면은 찌는 현상이 생겨요. 그죠? 음력 6월 말에 딱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때까지 어떤 열에 대한 부분들이 수증기가 쫙 분포되어 있던 상황에서 렌즈 작용을 해준단 말이죠. 렌즈 작용이 뭐냐면 태양의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물을 비추면은 돋보기 역할을 하는 거 알죠? 그걸 지구 위에서 표면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가서 수증기가 진에 의해서 들려 올라가면 이렇게 오양이 올라가고 이름이 맨 꼭대기 있잖아요. 이때부터 수증기들이 일종의 뭐냐면 돋보기 작용을 해서 지구의 열을 한번 팍 팽창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우리가 밥을 할 때 일종의 찜작용을 한단 말이죠. 찜을 빡 하면서 요때 발생하는 그 토가 뭐냐면 기토란 말이에요. 이때. 그래서 기토는 뭐냐면 뿌리는 원래 없고 화기의 근원은 없어진 상태에서 들려 올라가진 그 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게 기이거든요. 그래서 기는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잘 맞단 말이에요. 관에 붙여도 관에 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식상에 붙여도 식상에 잘 붙고 다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주 중에서 기일주는 절대 안 맞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면 알아요. 그 연구를 많이 하면은 기일주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기일주 질문을 안 한다 이거죠. 왜? 정하고 같이 돌리면 되는 줄 알거든요. 12운성으로. 근데 기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자질구레한 거 내가 설명을 안 할게요. 다른 거, 이 원리를 계속 다 설명하면 한참 걸리는데. 기가 열기에서 올라가서 기토가. 그렇죠. 그러니까 무토는 있죠. 무는 뭐냐면 화기에 의해 들려 올려져서 화기의 극단을 막아주는 일종의 분열의 끝이단 말이죠. 사실은 이 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런 분열의 그 극단이거든요. 분열의 극단으로서 물을 갖다가 이제 하니까 일종의 진공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보면은 우리가 높은 산, 요런 게 해놓은 게 산이 왜 들려 올라갔냐 이거죠. 높잖아요, 산은. 결국 들어 올려진 거거든요, 이게. 그 기운에 의해서. 그래서 무는 그렇게 해서 발생하지만 기는 완전히 틀려요. 무가 결국은 자기의 압력을 들려 올리는 힘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 음양작용을 뭘 하냐면
개수를 들어 올리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개수도 사실은 임수라요, 원래. 임수가 어떻게 하느냐면, 무에 의해서 들려 올라가면, 이때 들려 올라가는 형태를 개수라 한단 말이죠, 그냥. 임과 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방향의 차이에서 임과 개를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뒷날에 이제 기 연구 많이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운세풀이를 할 때 어떻게 그 기일주들은 운세를 딱 풀이하면 되느냐 하면 사유축이 있으면 무조건 복 많은 인간으로 보세요. 팔자 내에. 이것저것 여자고 뭐 무조건. 아, 상관없이. 너무 금이 많으면 목을 치는데 상관없어요. 아, 그래, 오행적인가 그런 거 이해하지 말고. 다만 여자는 고생에서 성공. 고생 성공. 남자는 수월 성공.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신자진이 팔자에 있으면 2등이라. 신자진 자체가 다 안 있을 때요. 예. 아니, 다 있을 때 말고, 이런 것들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팔자 내 간지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인오술이 3등이라. 다음에 연구해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눠졌는지. 아니 1등으로. 그 다음에 해묘미는 꼴찌라. 팔자 내에 이게 있으면. 그래서 기일주가 망할 때를 보면 해묘미 대운에 망해요. 쫄딱 망할 때는 묘대운, 미대운에. 한번 관찰해보세요. 이 말이 안 맞으면 따지러 와도 됩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고 편하게 사는 남자들 있지요. 기일주들. 다 신자진 사유축을 깔았다니까, 지지에. 고생 성공하는 사람들이 해묘미 인호수를 갖고 있는데 일시적 부기가 왔다가 다시 세태를 또 가져온단 말이죠. 자꾸만. 그래서 한번 기일주들을 한번 봐가지고 해묘미에 니 고라봤자 얘라면은 무조건 100%.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는 이게 설명이 길기 때문에 안 하고 원 진도대로 나가야 되는데 원래 미적한 걸 하나 안 가나야 그치? 다음에 나를 또 찾아주고 다 있는 걸 말하는 거 사유 이렇게 뭐.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유나 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신자 뭐 신의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주변에 기일주들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기일주가 망했다면 묘대운 아니 미대운 해대운이라. 그러고 이거는 원래 뿌리가 없단 말이에요. 뿌리가 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농담 삼아 얘기는 하지만 기생이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런 말이 뭐냐면 어디든 갖다 붙여도 잘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기는. 왜? 원래 여기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그런 얘기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화가 일어나거든요. 상화. 이제 상화라고 이제 상화가 곧 무근지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근지화. 뿌리가 없단 말이에요. 원래. 이것은 뭐냐면 뿌리를 거둔 뒤에 발생한 열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에 대해서 딱딱 붙으면은 그대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무근지화라는 게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좀 비속적인 말로는 뭐 이렇게 아무데나 잘 붙는다 하는데 이제 기일주의 속성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만물의 수렴에 있거든요. 수렴의 첫 단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는 톤데도 불구하고 음에 속한단 말이죠. 갑을, 병정, 무까지 양으로 나온다면 기부터는 음으로 쪼개져 가는 어떤 그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이 또 음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면서 그죠? 그래서 기는 원래 재성을 갖다가 수를 안 써요. 금을 쓴단 말이에요, 원래. 식상을. 그러니까, 그것을 재성처럼 써요, 식상을. 그래서 식간 중에서 이제 기의 비밀이 하나 있다. 그래 아시면 되죠. 재성 없어도 식상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식상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후축 연이고, 사유축 해고, 사유축 대운이고, 잘 나간다니까. 이런 게 2등, 3등 하신 거예요? 남녀 불문이에요? 예. 남녀 불문이고, 여자는
사유축을 인간적 그거에서 잘 못 쓰잖아요. 여자 대운에서. 그러니까 성공을 하긴 하는데 그때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일주들이 술 대운 이런 데 있죠. 이혼하면서 돈은 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원래. 그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여자는 조금 고롭게 쓰고 남자는 굉장히 수월하게 쓴다는 거죠. 사유축 신자지는. 예. 그래서 제가 그 몇 명 예문을 찾아보니까 저쪽에 그 내가 했잖아요. 모 그룹 회장님 조카 기유일주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병인월이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적어드렸지만은 갑자시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이런 걸 보고 눈에서 탁 익혀놔야 된단 말이죠. 기를 보는 순간 사유축 신자진 딱 들었잖아요. 그죠? 천을귀인, 천을귀인. 진중의 개수도 천을귀인으로 봅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홍염살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주로 무엇이냐 하면, 이런 형태를 잘 봐두세요. 기일주가 옆에 자가 있고 유가 있죠, 이렇게. 이 유를 천간으로 돌려서 신으로 돌리면 장생지를 얻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보통 보면 사이즈가 커요. 다 만나보면. 그죠? 그래갖고 이분이 어느 운에 걸렸느냐. 지금 천억을 그 펀드로 모아가지고 사업을 벌리면서 골이 아파갖고 지금 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게 지금 미대운에 걸려있단 말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고는 간다. 이렇게 해줬죠. 다음에 안 올까봐. 망한 다음에 안 올까봐. 많은 그런 사람은 재산이 많아. 그래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태를 축소하고 자기가 이제 접으려고 하거든요. 접고 이제 처신을 최대한 이제 낮추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결국 기본 바탕에 의해서 끌고 나간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 벌리 따위라면 죽는 거라 해요. 더 넓이 따위라면. 그 다음에 이쪽에 실제들이죠. 전부 제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하고 친한 사람들. 정유생이 한 명 있는데 계묘월에 기해일주라 오시고 경오시죠. 이분이 어떻게 갔느냐 하면 개 다음에 개임, 신경, 기무, 정 이렇게 가죠. 묘, 인, 축, 자, 해, 술, 유. 자, 이거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자, 기일주가 봤는데, 그렇죠. 좀 괜찮은 거예요? 요때 떼돈 벌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긁어 모았다 하거든요. 긁어 모았다. 우리가 별명을 회장님이라 부르는데, 요때 쫄딱 망해갖고 지금, 그 회장이 아니고 수퍼나 하나 했으면 좋겠다. 내보고 맨날 농담을 했었거든요. 수퍼나 하나 해고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 이유는 묻지 마세요. 혼자 연구해가지고 기일주의 성립부터 원리를 알면 저절로 그 가지나 뿌리에서 연결되는 것들이 다 열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막 이런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도 원리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걸 자꾸 이제 접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게 통합적 개념이니까 잘 안 들리겠지만 오늘날 자기가 하나로 이렇게 조금 깨져가면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가지들이 다 열려버리는 거죠. 자동으로. 쫄딱 망할 것 같으면 해에 원래 해는 그래도 버텨요. 마지막 그거는 남겨놓거든요. 예, 그런데 묘나 미에서는 꼭 쫄딱이에요. 쫄딱. 요도 그렇지.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기일주도 한 번씩 싹 살펴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간 중에서 유일하게 이상하게 움직이는 게 하나 있다. 그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급 강의지. 기초반에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다른 간지는 어떤 일률적 운동성을 발휘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것만 그렇기 때문에 뒤에 기일주가 오거든 꼭 그거를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면 그게 뭐 경용을 떠나서라도 굉장히
골이 아파지는, 그러니까 형태 따라서, 저 운동성 따라서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원래. 선생님 이거 저기 뭐 아까 이중 상품 할때요. 예. 신다시 문화에서 사주시고 예. 뭐 이렇게 좌우명을 좀 껴주는 게 훨씬 좋다. 그걸 꼈을 때 더 그렇게 보이는 그런 면이 꼭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주시면 축축 뭐 있어서 안 좋다든지 꼭 유가 껴야 된다든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구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우리가 이제 통합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막 사유축, 팔자내에 사나 유나 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막 복 많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원래 처음에 했던 게, 그 음양, 오행, 간지, 육친, 그치, 그 다음에 그지, 십이신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신살 쪽에서 우리가 보면 청간대 청간, 청간대 지지, 그 다음에 지지대 지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모든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합이거든요, 합. 합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면 정말로 결국은 뭐냐면은 그 합에 의하여 그 어떤 운동의 방향성 과정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제 사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냐면 운동 방향이나, 그죠? 운동 방향성. 그 다음에 이것이 드러나고 사라지고를 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고 사라지고를 막 반복하는 어떤 운동성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그 진행 과정이죠, 진행 과정. 진행 과정이라면 육합은 뭐냐면 이 사이에서 표면과 이면을 계속 바꿔가면서 간다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자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펼치고 거두고의 양면적 운동이라면, 그죠? 이게 하나의 운동성만을 펼쳐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표고, 여기가 리라면, 보면은 원칙은 기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만. 근데 이 기가 움직일 때, 결국 지가 혼자서 막 이렇게 해갖고 세상 만물이 펼쳐지는 게 아니다, 말이죠. 결국 펼쳐지는 게 아니고, 반대에 있는 인자에 의하여, 결국 형질을 만들거든요, 형질을. 형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로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입김을 불면, 그죠? 기를 불어내면 바깥에 음기가 서려 있으면 입김이 나온단 말이죠. 김이 형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가 바뀌는 것도 모양을 딱 보면은 그 기가 이렇게 발산을 할 때, 기가 발산 운동을 할 때 펼쳐놓으면 이면에서 그것이 일종의 뭐냐면은 반대작용이 결국 뭐냐면 형태나 기질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해가 뜨면서부터 만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운동이 어디서가, 묘부터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형태가 시작되는 거죠. 인묘진 하면서 우리가 그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요게 뭐냐면은 이 운동성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 결국은 언제 드러나고 언제 사라질 것이다. 이것들이 이제 당연하게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표리작용을 이렇게 해 나가는 육합이나, 그죠? 요렇게 펼쳤다 거두는 삼합의 운동이나 이것을 갖다 하나의 도형으로서 우리가 머리를 꿰버리면 전혀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 안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건 이제 자연에서 관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진일주가 유가 있다. 진유가 육합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 진유가 육합인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몇 번 해봤잖아요. 인해합도 해보고 뭐 그때, 그죠? 해봤는데 이것들의 목적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것의 목적이 유가 원래 뭐냐면
상관적으로 그래 따지면 일종의 신이고, 그죠? 이게, 우리가 일종의 건이나 조를 만든단 말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뒤에 책을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묘유, 양명조금 이런 거가 나올 거거든요. 양명조금 해가지고, 그 만상을 마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이 둘이서 뭐냐면 일종의 표리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악과 이면을 서로 바꿔가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병일주가 유를 봤을 때, 유가 그 펼쳐내는 활동성이나 운동성, 이것을 재성으로 쓰는데, 그러면 이것의 운동성만 알고 있다면, 그죠? 운동성만 알고 있다면, 결국은 내가 언제 이게 돈이 되고 말고 할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자운이 왔다. 그러면 지상에 펼쳐진 것은 뭘로 보느냐면은 어떤 환경이나 계절로 보라 이거죠. 계절이나 환경으로 본다. 그런데 요게 여기서 보면 12운성으로 장생이죠. 지는 뭐예요? 지는 수기를 쫙 들어 올린 다음에, 그죠? 만상에 들어 올려서, 아까 1점, 그 수기를 천상까지 딱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신유술 해자축을 지나면서 허물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으로써 이 진이 자수에 이미 진으로서, 토로서의 작용력은 애초에 없었다는 거죠. 토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 그러면 유금의 활동력이 굉장히 강한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팔자가 자를 만났을 때의 재성의 모양은 강력한 모양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축에 이르게 되면, 그죠? 축은 결국은 뭐냐면은 자의 그 여기가 그대로 넘어온 형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금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장생, 양지의 모양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생 양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축에서도 유금은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는 뭐냐면 우리가 파작용이 일어나죠. 이게 축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냐면 진이 결국 벌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목운동을 이렇게 세우는 모양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중에는 을, 개, 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축중에는 개, 신, 기가 있잖아요. 그죠? 신금의 작용력이 을목을 다시 움츠려 있던 상태에서 다시 반발을 일으켜주는 중요한 작용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축진파의 작용력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 이상한 신살처럼 뭔가 명칭을 붙여서 그렇게 막 해놨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붙여놨을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을의 반발력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을의 반발력이 발생을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인을 만나게 되면, 그죠? 유금은 이제 세력을 잃어가죠. 유금은 인에서 힘을 잃는단 말이죠, 이때. 그죠? 힘을 잃고, 우리가 뭐 원진살이죠, 원진살. 이 원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음양작용을 갖다 꺾어놓는 행위가 원진작용이거든요. 잘 보면, 자하고 미하고 원진이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자의 음양은 뭐냐면 축이고, 미의 음양은 오단 말이죠. 축이 미를 흔들어 놓음으로써, 그죠? 자기가 음양의 합으로 이게 그 이면에서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음양적으로 짝을 삼아야 될 것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불안해하다면, 이 자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부인 없이 혼자 홀서방이 이래갖고 막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는 오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유죠. 인유가 하면은 인은 해수의 그죠? 유는 진해. 그죠? 요것을 보면 뭐냐면 이 인에서 진의 운동성을 꺾어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격각에 의해서 인묘진 두 칸 떨어지면 그 운동성을 크게 방해한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봐도 유가 해를 보면 그래 유년에 돼지 들은 사람 무조건 괴롭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묘 신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죠? 묘는 술과 합을 하고, 그죠? 신은 사와 합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찾아보면 격각작용을 하죠. 여기서 여기를 봐도 격각작용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상대방의 음양적 짝을 일그러뜨리는 행위를 한단 말이죠. 묘진 같으면, 그죠? 해가 원진이고, 요게 유금이 원래 짝이고, 그 다음에 인이 짝이고, 딱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그렇게 운동성에 방해를 주는 인자로서 가지는데, 직접적 충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꼬나본다, 이 말이에요. 때리지도 안 하는 게 꼬나본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요때도 이 인의 어떤 인이 들어왔을 때 유금의 활동력에는 불안과 동요가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금극목 이래서 그러면 목극금 이래도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는 건데 원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그런 운동성으로서 자꾸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은 뭐냐면 수기로서 이루어진 것이 이대로 따라 들어오면서 뭐냐면 인에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격각작용도 있지만 그죠. 진이 을목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목과 동요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목에 동요가 일어나거든요. 이 진은 인에 오면 목의 동요작용 같이 동요한단 말이죠. 이제 하고 탁 튀어나오려고 하는 동요작용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묘에 이르게 되면 이 진은 더욱더 그 을목에 대해서 동요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유에서는 이제 한번 충을 해서 꺾어놓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그 반발력으로서 뭐냐면 진이 대세로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까지 우리가 그죠? 요까지가 뭐냐면 결국은 유금이 어느 정도 세력이다 보면 되고, 그죠? 요 축까지는 세력이 있었고, 둘 다 세력을 어느 정도 잃어버리는 모양이 이 형태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신에서 을을 치고 나면 을이 반동에 의해서 빡 밀고 올라오는데, 밀고 올라올 때 여기서 목의 성질을 가진단 말이죠, 이게. 목은 삐집고 올라와서 직선으로 한 곳을 뚫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선 운동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뻣뻣한 놈, 말 안 듣는 놈, 말 안 듣는 놈, 뭐 이런 운동성에 대해서 설명을 쫙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진은 이렇게 목에 의해서 가는데, 요때 사실은 진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 묘다 했잖아요. 그죠? 묘인데 무슨 작용이 묘에 플러스가 되었느냐. 무슨 작용이냐 하면 이 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결국 수작용, 그죠? 수작용이 플러스 된 거거든요. 수작용. 그러면 이 수작용은 어떻게 하여 일어났느냐? 진이 수작용을 해야 목에 물을 갖다 부음으로써 목이 화로서 변질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퍼져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말 안 듣는 사람은 물질을 좀 하면 다 말을 잘 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수는 어디서 땡겨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수는 어디서 땡겨왔느냐? 바로 묘가 유를 땡겨왔단 말이죠. 천상의 건기로 조해있던 건의 기운을 묘가 충을 해서 땡겨온단 말이죠. 그래서 충을 하고 진이 땡겨오죠.
그러면서 수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거짓말들이 막 팔자내에 뭐 이렇게 있는데, 운에서 진이 왔는데 이 사람이 하여튼 뭐 잘 됐다. 팔자내에 유가 있었는데, 진유 합수돼서 잘 됐다. 다 굴한 거라. 그게 아니고, 진유 합금됐다 해서, 우리 원래 진유 합금으로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진유 합금돼서 뭐 잘 됐다. 이런 다 거짓말이라. 아시겠죠? 진이 이때의 목적은 뭐냐면 천상의 유금을 땡겨와서 자기가 수반, 토반의 작용을 하면서 목운동에 물질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해서 화운동을 열어주는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진이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뭐냐? 여기서 충이 일어났죠. 그죠? 묘유충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합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충, 합, 이 순서로 사주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원래. 충할 놈이 있으면 충하고, 합할 놈이 있으면 합하고, 그 다음에 생이단 말이에요. 그 충과 합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생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나게 하기 위해. 그래서 합도 생을 위하여, 충도 생을 위하여 원래 있었단 거예요. 이 술을 한 잔 무야 원래 이렇게 쫙 더 나오는데. 아까 예. 진이 그 축에 진 유일 때 축에 있으면 예. 유가 예. 이렇게 있는데 달을 만나면 재성 모양이 어떻게 들어가요? 병화일주 다 보고 이 유금이 잘 보면 그 장생지지를 얻은 거잖아요. 실제로 은간에 대해서 또 이따가 설명을 삼합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지금 진유 저거 되게 중요한데 며칠 전에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경진의 유 딱 이거 지금 예. 하시는데 그분은 예. 그 진이 유를 입고를 한다는 거예요. 예. 입고 맞아요. 진이 유를 입고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 부인이 도망간다. 맞아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진이 유를 왜 입고 하느냐. 수업이세요. 좀 되죠. 중요한 건데. 제가 진이 유가 뭐예요? 신인계 기억나요? 삼기. 상우로 한 거 기억납니까? 요거죠. 다시 한번 하면, 상, 그죠? 우로 했잖아요, 그죠? 가만있어라. 여기서, 바뀌었다, 그죠? 상으로. 하여튼, 이 상으로 치고에, 이 신임계가 상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질의 요소가, 아까 개수가 하늘로 올라가는 운동성, 그죠? 이미 땅으로 내려오는 운동성, 신이 얼어붙었을 때 운동성이단 말이에요. 묘가 불러들일 때는 뭘로 불러들이냐면 유금을 불러들여서 술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의 임수가 입고하죠. 임묘를 하는데 이때의 임묘의 모양은 수기가 컵 안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만상에 뿌리는 것을 진 임묘란단 말이죠. 그래서 흩어져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해줬잖아요. 진월에 장을 담그면 수기는 원래 짠맛인데, 그죠? 수는 짠맛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행을 나눌 때, 그때의 진에 이르게 되면 함성을 잃어버린다 했잖아요. 그 장맛이 약해지는 걸 보고서 이미 마누라 도망갈 걸 알았다. 아시겠죠? 그분이 그러니까 잘못 가르친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는 말이다, 이거죠. 이해되지? 그 다음에, 그죠. 사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진이 화기의 득세로서 토로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때는 역전이죠. 유금이 이제 세력을 잃었잖아요. 그럼 병일주가 유를 재성으로 쓸 때 진과 사를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세력을 잃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럼 너는 마누라가 도망가든지, 불안하든지, 금전적으로 뭔가 불안 동요가 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유가 원래 물이 짓는 행위를 하는 거고, 여기서 사가 유를, 우리가 사유축 합해서 좋아진다. 이래 보면 안 돼요.
항상 운에서 오는 것은 그걸로 보면 환경으로 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유금을 항상 신금으로 생각하라 이거죠. 신금이 사에 오면 그 형태를 안 지킨단 말이죠. 결국 뭐냐? 신은 아까 여기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신의 형태를 지켜야 되는데 여름에 설이 내리는 거 봤냐 이거예요. 여름에는 죽어도 설이 안 내린다.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자기가 부인을 삼고 있을 때 뭘 하겠어요? 마누라가 걸레나 한 2개 빨면 아유 해서 저녁에 전화 와갖고 여보 언제 들어오노? 그거단 말이죠 결국. 아니면 들르고 있든지 건강하면 떨어져 살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유금이 지 목숨을 지키려면 떨어지든지 아니면 골골골 하든지 집에 들어갔는데 알아 누워 있든지 죽어 있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유축 금이에 의하여 뭐 잘 되고 이러면 다 그 거짓말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오에 이르게 되면 수의 극한 분열이 오죠. 사실은 결국 뭐냐면 진도 격각에 의해서 어느 정도 훼손인자는 있지만 그죠? 유금에 의해서 유금도 사오미에서의 그 세력을 얻기가 어렵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병일주가 뭐 다른 거 없이 뭐 우리가 유금을 제로 쓰는데 사오미 운이 왔다. 그죠? 사오미 운이 왔다면 이때는 매 장가 갈라고 설치도 맨날 애꾸밖에 안 온다 이거죠. 한쪽이 이래 있든가. 그죠? 그래서 결혼을 빨리빨리 못하고 맨날 자기 뜻에 안 맞는 모양으로 자꾸 취하는, 예. 그래서 이제 억지 결혼,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소개해줘도 맨날 이상하게 인연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뭔가 자꾸 부실한 모양, 어정쩡한 모양들이 훼손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에 의해서, 오에 의해서 이제 그 영향이 이루어지고 나면, 결국 진에 이르면, 그죠? 요때까지는 계속 진이 대세로, 진이란다, 미에까지는 진이 대세로서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토로서의 작용력을 계속 가져간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금도 역시 세력을 잃어버리는 모양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진에 의하여 결국은 만상에 들려있던 것이 신에 이르게 되면 뭐를 하느냐면 진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유축이 드디어 오행적 대세를 얻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오행적 대세. 그 오행적 대세를 얻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우리 신살에서 망신살이다만 사유축에서는 그것을 이겨내기 어려운 망신의 요소로서 신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거기서 기운적이 뭐냐면은 그 진중에 들려있던 그 수기를 갖다가 뭐냐면은 자기 금기로 돌려주기 위한 과정 중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망신살이. 그러면 유는 일단 대세로서 살살 오행적 세력을 얻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죠? 이 세력을 얻기 시작하는 거고, 진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오양 이름이 결국 삼양 삼음에 결국 서로가 엉켜서 다시 진이 허물어지는 모양을 가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 양운동이라는 게 결국 이거예요. 오는 이름이 발생하거든요. 미는 이음이 발생하고, 그래서 오미는 뭐냐면 맹목적 합이에요. 오미는 맹목적으로 그냥 삼양을 축양하기 위한 운동성으로서만 오미가 합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신으로 넘어가면 결국 뭐냐? 신날 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원래. 수기로 도로 응결돼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언제 비 오겠나 하면 신날 아니면 술날이다. 이런 식으로 찍어댄다. 특히 화기가 많이 들리어 올라가는 여름 중에서 딱 간지를 봐서 화기가 확 계속 밀어 올리죠. 그러니까 화기가 너무 극단으로 펼쳐져 있으면 그러면은 뭐냐면은 술에 말까지는 비가 온단 말이죠. 그 중도에서. 왜? 음기가 엉켜야만 수기가 바다 도로 땅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날 이런 데 참 많이 와요. 그래서 날씨보험이 있는데 날씨보험을 한번 들으셔가지고 5만 원 넣으면 200만 원 탈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2002년도에 90% 적중률을 다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요. 월세 날씨보험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우리끼리 여행 경비를 다 모았는데 취소돼 보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보험회사에서 그날을 위해서 5만 원을 넣어 놓으면 보험금 200만 원이 나오는 거라. 비가 오면? 예. 일종의 사기라면 사기인데 우리는 사기가 아니라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뭐. 그러면 90% 적중률 같으면 두세 번만 하면 싹 뽑잖아요.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신에 의해서 이제 내려오고 진은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진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유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유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유는 득세. 그죠? 유는 지 모양 꼬라지로서 득세를 한 모양이 되고, 그죠? 진은, 이때 진유 합금이 된단 말이에요. 진은 이제 자기의 형체를 유의 이면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숨어 들어감으로써, 유금이, 이제 그 대세로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신부터 기미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의 작용도 신의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신부터 다시 그 신의 중간부터 이렇게 교차적으로 어느 정도 하면서 그 금기가 확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술대운이 이렇게 되면 술년이 오면 결국은 뭐냐 이때까지의 진을 확실하게 충해주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잔재를 다 없애준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확실하게 술이 이 진을 없애줌으로써 금기의 실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유술에서는 뭐냐면은 확실한 금기의 대세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오면 그죠. 이렇게 해가 오게 되면 해에서는 뭐예요? 신자진에서는 망신이고 이길 수 없는 압력이잖아요. 그죠? 신자진에서는 해를 보면 망신살. 그죠? 그 다음에 유에서 보면, 일종의 격각작용에 의해서 일종의 반감작용은 있지만, 그래도 유대세죠. 계속적으로 유대세가 오면서, 유술해, 자. 그죠? 자에서 다시 장생의 모양을 유금이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보세요. 유 있고 옆에 딱 자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사이즈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을 운동을 하니까 우리가 활동적으로 볼 때 마찬가지인 거래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뭐 이해 안 가는 거 없지? 대충 해가 들어오는 자리가 원래 유의 격각 자리잖아요. 그죠? 해가 들어오면서 유의 활동성이나 운동성을 많이 저지해버리는 모양이지만 일시적 압축이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금이 자에 장생하고 목욕지란 말이에요. 목욕지. 그죠? 일종의 망신작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병일주가 이게 월급 재산인데 진이 연에 떨어져 있다. 이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진중 개수가 관이잖아요. 그죠? 진중의 개수가 관인데 그 관성이 결국은 뭐냐면 언제 자기가 직업적 안정이나 이런 것을 이루겠느냐.
이 팔자도 진유 합이 팔자 내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떤 역할이 오느냐면 수시로 재성을 집어넣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죠? 화운동 이런 것들이 펼쳐질 때 유금이 자꾸만 묶여 들어가는 역할들을 자꾸 하니까 이 사람이 수시로 금전적 곤란을 겪기도 하고 또는 이제 곤란이 왔을 땐 진이 지켜주고 있는 것, 그 신금을 지켜주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또 그런 극단을 또 막아주는 그 역할을 같이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골 아프다 하고 딱 하니까 재성의 안정이 언제 오느냐면 요런 때에 이제 발령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제 신자진에서 관성의 장성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유나 술이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뭔가 그 이제 구체 사안들 내가 직업으로서 안정을 이루는 것, 월급의 형태나 활동 무대가 안정을 이루는 형태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보통 추까지 잘 해먹는다는 거죠. 이후에 뭔가 불안 동요가 온다 이렇게 딱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운동성에 대한 것들이 뭐 우리가 뭐 되게 골치 아플 게 아니라 저 유의 움직임과 진의 움직임을 대조를 하고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재로 쓰면 재고 식상으로 쓰면 식상이고 그죠. 뭐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그대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 여러 번 했잖아요. 중간중간에 인해합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지만 이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다 글자들을 다 돌려보란 말이죠. 자가 올 때는 이 글자는 어떻게 되고 이 글자는 어떻게 되고 이 글자는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쭉 적으면 음간과 양간이 움직이는 게 완전 틀리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잠시 있다가 음간과 양간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